삼기류사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1960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력으로 2024년 3월 19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4년 2월 10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갑진년 정묘월 임오일이 되겠고 일진은 임오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팔자를 분석함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것 일주의 천간, 즉 일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일간과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월주의 지지를 말하죠. 월령이라고 합니다. 월령, 월지라고도 하고요. 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일간과 월령 가장 중요한 글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일간 임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임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9번째 천간이 되겠고요. 임이라고 하는 천간 5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수가 됩니다. 임수가 되는 것이죠. 자, 목화 토금수라고 하는 것, 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것은 불, 토라고 하는 것은 흙, 금이라고 하는 것은 쇠, 그 다음에 수라고 하는 것은 물이죠. 물인데 눈으로 봤을 때는 현상학적으로 물상으로 봤을 때는 물로 보지만은 기운으로 봤을 때는 냉기죠. 냉기, 차가운 한기를 말하는데 좀 오싹하네. 이거는 금의 기운은 숙살 기운을 말하는 것이고 수가 말하는 냉기, 한기라고 하는 것은 유튜브 같은 데 이렇게 보게 되면 사람이 진짜 실질적으로 사는데 어느 정도 온도냐면 영하 72도에서도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혹한의 차가운 기운을 갖다가 수라고 하고요. 천하를 다 얼게 만들어 버리는 그러한 기운이 바로 수의 기운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천간으로 수라고 하는 것, 이러한 기운, 임수, 계수가 수가 되는 것인데 계절로 봤을 때 이렇게 냉기, 한기가 강한 계절은 바로 겨울이 되는 것이죠. 천간으로는 임수, 계수가 겨울이라고 보면 지지로는 해월, 자월, 축월이라고 하는 북방이 바로 수가 왕한 수왕절이면서 계절로는 겨울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겨울이라고 하는 것, 수가 왕한 계절, 수라고 하는 것은 색깔로 보면 흑색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관하는 시는 현무라고 하는 상상 속에 그런 동물이 되는데, 자, 색깔로 봤을 때 목이라고 하는 것은 청색, 화라고 하는 것은 적색, 토라고 하는 것은 노랑색, 황색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금은 백색, 수는 예를 들면은 지금 말씀드렸던 흑색인데 수가 용신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흑색을 많이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수가 용신일 때는 금이 수를 생기니까 흰색과 검정색을 섞어 입어도 되겠다라는 또 추측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것의 색깔이 5가지 색깔이죠. 청색, 적색, 백색, 흑색, 황색인데, 자, 흰색에다가 검정색 색금은 회색이 될 것이고요. 파랑색에다가 빨간색 더하면 보라색이 될 것이고요. 여러 가지 색의 조합이 나오죠. 그래서 목화토금수의 색은 그냥 단일하게 5가지 색깔이 아니라 서로가 이렇게 섞이게 되면 무한한 색깔을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색의 삼원색, 빛의 삼원색이 있듯이 그 3가지 색깔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에 따라서 모든 색깔을 만들어낼 수 있듯이 여러분들 목화토금수 색깔 5가지밖에 없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조금 시야가 좀 좁으신 거고요. 목화토금수 색깔을 갖다가 여러 가지 다각도로 활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오상이라고 하는 인의 예지신으로 이렇게 봤을 때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인자함, 인을 뜻한다라고 그랬고요.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의로움, 의를 뜻한다고 했고, 화는 예절, 빛이 있고 밝음이 있을 때 예절이 돋보인다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화는 예절, 토라고 하는 것은 절대 움직이지 않고 믿음, 그죠? 항상 그 자리에 그 상태에서 우리를 포옹해주고 우리를 안아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것이 토가 되는 것이고, 수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뜻하죠. 물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형태가 없습니다. 동그란 곳에 넣으면 동그래지고, 그 다음에 네모난 틀에 넣으면 네모래지는 것이 수고요. 수라고 하는 것은 항상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돼 있고, 물론 전기를 위해서 펌프로서 위로 쏘아 올릴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올라가서 무한대로 올라가지 않죠. 어느 순간 올라가게 되면 밑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은 순리를 따른다라고 하는 개념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 물이라고 하는 것은 밑으로 흐를 때 막아버리면 영원히 막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되게 되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좌회해서 갈 수도 있고 우회해서 갈 수도 있고 막아놓은 것을 넘어서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목화토금수 중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마도 물이 아닐까. 물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납니다. 큰 건물을 갖다가 뒤틀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물난리, 댐이 한번 폭파돼서 물난리가 나면 진짜 남아날 거 없이 다 그렇게 휩쓸고 내려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금광석을 자를 때, 금광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단단하잖아요. 금광석. 이거를 자르는 것이 바로 물로 자른다라고 하는 거. 물 가지고 쇠도 자를 수가 있겠고요. 못 자르는 것이 없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물을 고압으로 틀게 되면은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수라고 하는 것.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이 되게 물르고 그냥 뭐 강도가 없을 것 같지만,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임수일간들이 왕할 때는 대체적으로 사람이 잔잔해 보인다 하더라도 속에는 엄청난 힘과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이 또 수일간, 특히나 임수일간이 왕할 때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 이 수라고 하는 오행을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죠.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음과 양으로 구분할 때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대조되고 상대되는 것이지만은 누차에 걸쳐 강조하지만, 음은 양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것이고요. 양은 또 음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음이 여자라고 봤을 때 양은 남자죠. 여자는 남자 없이 존립할 수가 없겠고, 남자 역시 음이 없으면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착함이 있어야 악함이 있는 것이고요. 악함이 있어야 선함이 돋보이는 것이다. 밤이 있어야 낮이 있는 것이고, 낮이 있어야 밤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가 있고 음수가 있는데, 오늘 공부하게 되는 임수는 양수가 되는 것이고, 내일 공부하게 되는 음수인 어떤 수가 있습니까? 개수가 있죠. 개수는 같은 수라 하더라도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오행수라 하더라도 개수는 음의 기운, 그 다음에 양수는 임수는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데, 양수는 우리가 물상의 비유를 하게 되면 대해수라고 해서 바다라든가 강호수 같은 것에 우리가 비유를 많이 하죠. 물 중에서 가장 큰 물이 어떤 거예요? 바다죠. 그 다음에 강 또는 뭐 호수 같은 거. 호수, 외국에 있는 호수 중에는 우리나라 한반도 정도의 크기가 되는 호수도 있다고 합니다. 거의 뭐 수평선을 볼 수 있는 호수죠. 그런 경우 우리는 뭐 백운호수 뭐 이런 호수인데 돌 던지면 건너갈 것 같은 정도, 뭐 그 정도는 솔직히 우리 그 비유를 하자면 그 정도는 호수라기보다는 개수에 가깝죠. 개수. 임수라고 하는 개념, 그렇게 방대하고 큰 개념의 물이다라고 봤을 때, 음수인 개수는 작은 물입니다. 우로수라고 하죠. 하늘에서 내리는 비라든가 이슬 같은 개념, 옹달샘 같은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용수 같은 개념, 그 다음에 하늘의 치성을 드릴 때 쓰는 정화수 같은 개념, 캐톨릭에서 뭐 할 때 쓰는 성수 같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작고 맑고 깨끗한 물이다라고 봤을 때, 그렇다고 임수가 더럽냐? 그런 건 아니고요. 임수는 개수에 비해서 방대하고 큰 물이다라고 이렇게 봤을 때, 임수는 큰 물이기 때문에 그냥 잔잔했을 때는 상관이 없겠지만, 신왕하게 되면, 임수가 왕해지게 되면 어떤 성질? 충분지성이라고 해서 임수는 큰 물이 요동을 치게 되면 물이 범람할 우려가 있게 됩니다. 바다로 치면 쓰나미가 일거나 큰 해일이 일어서 엄청난 피해를 일으키는 것 같고, 강, 호수 같은 경우에는 물이 많아지게 되면 뚝을 무너뜨리고 범람하죠. 주변에 있는 뭐 밭이라든가 집이라든가 축사라든가 완전 쑥대의 밭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이 왕할 때는 이 충분한 성질, 물이 범람하고자 하는 이러한 성질을 갖다가 쓰나미, 해일이 일어나는 이러한 엄청난 힘을 갖다가 조절시켜주는, 적절히 억제시켜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이것이 바로 뭐다?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임수를 갖다가 제방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제가 무토, 기토 설명할 때 무토는 어떤 토? 건토라고 했고요. 기토는 습토라고 해서, 금을 생할 때, 토생금을 할 때는 습토인 기토라든가 지지로 진토라든가 술토 가지고 금을 생할 수 있지만, 임수라고 하는 큰 대해수를 갖다 제방할 때는 습토인 기토로는 임수를 제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양토인 무토, 건토인 무토로서 제방해야 되는 것이고, 기토는 작은 습립, 물에 젖은 모래가기 때문에 만약에 임수가 기토를 보게 되면 오히려 기토가 임수를 갖다 탁하게 만든다고 해서 기토 탁
임이라고 임수를 갖다 제방을 해야 되는데 물을 더럽히게 흙탕물을 만들어 버리는 그러한 경우, 예를 들면 한강을 맡겼다고 삽자를 가지고 아무리 모래 갖다 뿌려 본들 그 왕한 물에 의해서 모래가 다 쓸려 내려가죠. 물만 더럽혀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기토탁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수가 왕할 때는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하게 되고, 그 다음에 병화로서 조후해야 된다. 선생님, 병화는 왜 씁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자, 임수가 지금 무토를 쓸 때는 임수가 신왕할 때 무토를 쓰는 것이죠. 임수가 약한 경우에는 무토를 쓰지 못합니다. 자, 토극수합니다. 토라고 하는 것이 수를 극하죠. 왕한 임수를 무토가 극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파극해서 없앤다는 것이 아니라 제방해서 임수의 용도를 만들어준다. 쉽게 말하면 소양강 댐을 만들어서 댐이 무토가 되겠죠. 그 소양강이라고 하는 물을 가둬서 공업용수, 농업용수, 생활용수로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무토인데, 임수가 왕할 때는 토극수하는 것이라 자칫 수다. 물이 많으면 토가 붕괴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임수가 왕할 때 무토를 쓸 때는 반드시 병화로서 무토를 갖다가 화생토해서 토를 도와줘야 되는 필요성이 있겠고요. 또 한 가지 수는 뭐라고 했습니까? 물이지만 기운으로 봤을 때는 냉기, 한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물이 많아질수록, 임수가 왕해질수록 물이 많아지는 것도 해당이 되겠지만, 기온이 영하 10도, 영하 20도, 더 왕해지면 영하 40도, 영하 50도까지 크게 떨어지면 물도 얼고 나무도 얼고 토도 얼고 다 결빙되게 됩니다. 얼면 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토로서 왕한 임수를 이렇게 제방할 때는 병화라고 하는 것으로서 토도 도와줘야 되지만, 물이 왕해서 냉기가 심해지면 안 되니까 차가운 그런 기운을 갖다가 따뜻하게 조후해주는 용도로서 무토 병화를 같이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가 되겠고요. 반대로 임수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대수라 하더라도 항상 왕할 수는 없죠. 임수일간이 예를 들어서 4월, 5월, 미월, 진술, 축월 같은 때 태어나거나 인월, 묘월 같은 때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써드릴까요? 4, 5월, 그 다음에 진술, 축, 묘월은 토가 왕한 계절이니 진술, 축, 미월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인월은 모광절, 묘월도 모광절, 인묘월 같은 데 태어났을 때는 임술간이 신약이 되죠. 이런 경우 자칫 무토를 쓰게 되면 극설교집이 되거나 해서 임수가 진짜 그때는 파극을 당해서 임수를 못 쓰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무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인성인 금으로서 금생수 해 주어서 임수의 근원, 수원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임수는 왕하면 무토병을 쓰고, 임수가 일간이 약하면 금을 쓴다 정도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 나머지 글자들은 그때 필요에 의해서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지만은, 임수는 왕하면 무토병화, 약하면 금, 인성, 경우에 따라서는 경금을 쓰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신금을 쓰는 경우도 있겠다. 그러면 뭐에 따라서 달라진다? 월령, 월지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하고, 어떤 분은 제강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는데, 어차피 다 같은 말입니다.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 하는 것은 월주의 지지를 말하는 것이고, 사주 8글자 중에서 일간과 그 다음에 월령을 중시하는 이유는, 월령에는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춘하, 추동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연주의 연지가 있고요. 월주의 월지가 있고, 일주의 일지, 시주의 시지가 이렇게 있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유독 월주만이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 왕쇠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 사주 중에서 좋은 사주, 나쁜 사주, 좋은 사주는 어떤 것입니까? 물어봤을 때 중화된 사주, 중화사주가 좋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데, 중화된 사주는 뭐가 중화가 되어야 되느냐? 바로 이 왕쇠와 한열이 중화가 되어야 된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어느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놓고 보는 것이고,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추우냐 더우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왕쇠라고 하는 것
한약과 한열이라고 하는 것 모두 중화를 이루어야지만 좋은 사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월령이라고 하는 것 묘월이 되겠습니다. 묘월. 자, 묘월이라고 하는 것 일단 절기 보게 되면 경칩과 춘분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춘분도 나름대로 의미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경칩이 되어야지만 인월에서 지금 묘월로 전환이 된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인월과 묘월과 진월은 동방을 나타냅니다. 방향은 동쪽이면서 목이 왕한 모광절이 되는 것이고, 계절로는 봄이 된다. 그래서 인월은 초춘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묘월은 중춘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진월은 모춘 또는 개춘이라고 해서 늦 봄을 말하게 된다. 색깔은 뭐 청색이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묘월이 목왕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인월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 목의 임관지가 되는 것이고, 묘월은 목의 제왕지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월과 묘월은 목이 가장 12달 중에서 가장 왕성한 시절이 되는 것이고, 제가 인월에는 목이 왕하지만은 전계절 겨울에 한기가 남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묘월 같은 경우에는 한기가 이미 다 가셨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인월은 조후의 필요성이 있지만은 묘월에는 조후의 필요성이 있다 없다, 조후의 필요성이 없겠다라고 하는 점, 순수하게 목이 왕한 계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포태법으로 놓고 봤을 때 묘월이 목의 제왕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 즉 목이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를 생하는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목이라고 하는 것은 토를 극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목이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목만 왕한 것이 아니라 목이 생하는 화도 같이 왕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목이 왕해지면 왕해질수록 목은 토를 극하게 되기 때문에 토는 약합니다. 인월 또는 묘월에. 반대로 또 인월 묘월은 금은 절지 태지가 되니까 금도 약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수는 인묘진의 수는 여기가 병사 묘지가 되기 때문에 토금수는 매우 세력을 크게 잃고 있다 정도, 월령만 놓고도 요 정도는 알고 있어 줘야 된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지장간 우리가 알아야 되죠. 묘월이라기보다는 이제 묘라고 하는 것 안에는 지장간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지장간이 어떤 게 들어가 있을까요?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초기, 그다음에 봉기는 을목이 됩니다. 그래서 묘라고 하는 것은 지장간이 2개가 들어가 있죠. 참고로 인 안에는 무토라고 하는 것, 병화라고 하는 것,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월에는 무토는 쓴다 안 쓴다, 무토는 취용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인중에 있는 지장간은 병화, 간목을 쓸 수 있다 정도. 그 다음에 묘 안에는 간목, 을목이지만 묘는 쓸 수 있는 것은 을목을 씁니다. 을목을 쓰는 것이고, 간목은 있어도 쓰지 않는다. 선생님, 쓴다 안 쓴다, 이게 뭔 뜻일까요? 라고 하면 격을 취용할 때나 또는 격을 취용할 때, 용신을 취용할 때 이것은 취용하지 않는다는 얘기. 을목만 격을 취용할 때 또는 용신을 취용할 때, 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격국이나 용신을 취용할 때 무토는 쓰지 않고 병화, 간목만 취용한다 정도,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일단 중요한 것은 묘월은 목이 가장 왕성한 12달 중에서도 가장 왕성한 시절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묘월에 일간 임수가 되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 임수라고 하는 것은 대해수라고 했죠. 물론 양수죠. 양에 해당되는 수가 되는 것이고, 바다 같은 개념, 강, 호수 같은 큰 개념의 물이다라고 했고요. 이 큰 물은 왕해지게 되면, 신왕해지게 되면 특징이 뭐가 있다? 충분 지성을 가지고 있다. 물이 범람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임수일간은 왕하면 무토로서 제방하고 병화로서 조후한다. 조후도 하지만 병화가 있으면 무토를 도와주는 것도 된다. 왜냐하면 임수가 왕해서 무토를 쓸 때는 무토가 약하거든요. 이때 재성으로서 무토를 도와주고, 수가 왕하면 한습해지기 때문에 병화는 무토도 생해주는 역할을 하고 한기를 따뜻하게 해주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신금 임수일간이 신약할 수도 있죠. 이때는 아무리 큰 양수인 임수라 하더라도 물이 고갈될 수 있다. 화가 왕한데 임수일간이 약하게 되면 물이 증발돼서 또 약해질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임수의 근원이라고 하죠. 수원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이때는 인성인 금이 있어서 임수를 갖다가
생조해 줘야지만 임수가 고갈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임수일간이 태어난 월령 묘월이죠. 묘월은 경집이 되면서 인월에서 묘월로 넘어오게 되고 임묘진 동방으로서 목이 굉장히 왕한 시절이 됩니다. 인월은 목의 임간지가 되고 지금 묘월은 목의 제왕지가 되는 것이니 가장 목이 왕할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 이 묘월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묘월은 목의 제왕지가 돼서 왕하지만 수는 인월에 여기가 사지가 되죠. 죽을 사자 사지. 굉장히 임술관이 신약하다라고 하는 것. 요거 우스갯소리로 하면 봄에 고로쇠 나무 고로쇠 수액을 채취를 하잖아요. 이때 고로쇠 수액을 봄에 채취하는 이유는 뭐냐면 인묘월에 목이 왕하다 보니까, 목이 왕하다라고 하는 뜻은 물을 그만큼 빨아들이기 때문에 드리는 그러한 힘이 왕한 거죠. 반대로 인묘월의 물의 입장에서, 수의 입장에서는 목이 왕하면 나의 기운이 뺏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묘월의 임수는 일간은 약하고 상관인 목이 굉장히 왕해서 얘가 자꾸 고갈되고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는 도와줘야 되고 얘는 억제시켜주는 것이 필요하죠. 그럼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금이 있어서 신금을 도와주고 그 다음에 목을 갖다 억제시켜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경금이 있어도 되고 신금이 있어도 됩니다만, 이제 경금이 있으면 자꾸 경금이 묘중 을목하고 자꾸 정을 주기 때문에 경금이 임수를 생하려고 하는 마음, 그 다음에 목을 제하려고 하는 마음이 떨어진다라고 해서 이걸 갖다가 이제 경금보다는 신금 있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너무 그렇게까지 까다롭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겠고요. 경금이든 신금이든 일단은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낫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신금이 있게 되면은 임수, 경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이 있게 되면 임수를 생하고 또 금은 목을 갖다가 억제시켜준다. 목을 억제시켜준다라고 하는 뜻은 뭡니까? 이 목이 수의 기운을 뺏어가는 것을 말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금을 있게 되면은 뭐다? 일신이익의 이로움이 있죠. 일간을 생해주고 왕한 목을 억제시켜주는 역할. 그래서 이제 이 임수 자체가 왕해지는 경우에는 이제 원론적으로 무토를 치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묘월에 임수가 태어났다. 인성인 금을 얻는 것이 가장 급선무가 된다. 근데 예를 들면은 금이 아니고 같은 비견 겁재를 얻게 되면은 이것도 물론 이제 임수든 개수든 일간 약하게 되면 내 형제 자매가 나를 도와주는 것과 같지만은 이 비견겁제는 나를 생해주지만 목을 억제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목을 다시 생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식신상관이 월령일 때는 일간의 특성상 임수는 이렇게 인성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저께 설명할 때 경금신금은 약할 때는 비견겁제가 좋다고 하지만 이렇게 임수는 일간의 특성상 이렇게 식상이 왕할 때는 같은 비견겁제보다는 인성인 금을 얻어서 일간을 생하고 목을 억제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일간이 생왕해지게 되면 충분한 성질을 드러날 것이니 이때는 무토를 치용할 수 있는데 사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면밀히 살펴서 용신을 어떻게 치용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 임수일간이 되겠고요. 임수일간이 태어난 월령, 묘월이 되겠습니다.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 일간과 월령의 특성 매우 중요합니다. 자, 다음으로 중요한 거 격국이라고 하는 것 중요하겠죠. 자, 격국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용신과 세트 메뉴입니다. 격국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용신을 추출하는 것이고,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글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주를 분석함에 있어서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고요.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미분 적분을 풀 때 구구단과 같은 개념이 바로 이 격국과 용신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격국과 용신을 전혀 모르면 안 되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딥다 이것만 봐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십정격만 제대로 알아도 된다. 나머지 뭐 기타 제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평생에 한번 볼까 말까 하는 그런 격국들이기 때문에 십정격
제대로 이해하시면은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이고, 그 안에서 용신을 찾는 것이 바로 격국과 용신이 되는 것인데, 자, 일간 임수라고 하는 것은 수 중에서 양수가 됩니다. 임수는 양수가 되는 것이고, 내일 공부하게 되는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수가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월지에 있는 이 묘목이라고 하는 것은 목 중에서 음목이 되겠죠. 천간은 간목이 양목, 을목이 음목, 지지는 인목이 양목, 묘목이 음목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임수가 묘월이 태어나게 되면 양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이고, 자, 수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일을 하게 되어 있으나 수생, 목을 생하는 역할, 수극, 화를 극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임수일간이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수가 목을 생하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수생목의 관계가 되겠죠. 일간인 임수가 목을 생하는 관계, 그래서 이거를 아생자라고 합니다. 아생자는 식상, 내가 생한다라고 해서 특히나 여명 같은 경우에는 자식을 식상으로 보기도 하고요. 참고로 아생자가 있으면 생아자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생아자라고 하는 것은 나를 생해 주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나를 생해 주는 것 뭐가 있겠습니까? 이걸 바로 인성이라고 표현하죠. 육신을 보게 되면은 모친이죠. 엄마, 뭐 생모도 있고 정모도 있고 계모, 서모도 있겠는데, 이거는 이제 인성 공부할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아생자, 내가 생하는 것, 식상이 되겠습니다. 식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발산하는 것이고, 나이가 관리하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아랫사람 정도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식이면서 회사 같은 데서는 직장 상사로서 아래 부하 직원들이 이제 식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식신과 상관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음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거나 양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이거는 식신이라고 하고요. 상관은 오늘처럼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이렇게 양대 음이 되거나 또는 반대로 될 수 있죠. 음대 양의 관계가 성립되면 상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묘월의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가 음목인 묘목을 봤기 때문에 상관격이 되는 것이다. 중요한 건 상관격에서 딱 그치면 안 되고요. 묘월은 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다? 여기가 제왕지가 되고, 수는 여기가 사지가 되죠. 사지가 되기 때문에 수는 약하고 상관이 왕하다라고 해서 약한 임수의 기운을 상관이 설기해가지고 설기태과라고도 하고 설기과다라고도 하고, 또 좀 더 전문적으로 말하면 진상관격이 되는데, 일간이 수고 상관이 목이니까 수목 진상관격이 된다. 진짜가 붙는다라고 하는 뜻은 일간이 약하고 상관이 왕하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목 진상관격은 일간이 수가 되는 것이고 상관이 목이 되면서 진짜가 붙었으니 일간이 약하고 상관이 왕한 그런 구조. 그래서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왕한 식상을 감당할 수가 없겠다. 당연히 일간이 신약하다 보니까 반드시 인비의 조력이 있어서 일간을 도와줘야 되는데, 인성은 뭐가 됩니까? 임수 입장에서 인성은 금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임수 입장에서 비견, 겁재는 이건 같은 수가 되는 것인데, 어떤 것으로서 임수를 도와주는 것이 좋겠느냐라고 봤을 때 당연히 금을 얻는 것이 좋겠습니다. 금을 얻게 되면은 금이라고 하는 것은 역할 두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금은 수를 생하는 역할도 하고요. 금은 목을 극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금을 얻음으로 인해서 금은 수를 생해주기도 하고요. 금은 목을 억제시켜주는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만약에 그 인성이 아니라 비견겁제를 얻었을 때는 형제자매가 나를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 이 임수는 목을 다시 생해주는 역할, 목이 살아나게 되면 일간의 기운을 또 뺏어가죠. 그러니까 반길반용이다라고 봤을 때 인성을 얻게 되면 일신이익의 이로움, 도랑치고가 가지 않는 일거양득의 이로움이 있다.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진상관격들은 반드시 인성을 얻어야 된다고 해서 상관폐인 또는 상관폐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상관격들은 인성을 얻어서 상관폐인 해야지만 사주의 중화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만약에라도 묘월의 임수를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지지로 해자수를 보고 뭐 금이 많게 된다라고 하면 묘월이라도 당연히 무토와 병화를 지용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인성으로서 반드시 임수를 생겨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자, 월 연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목의 천간에 투출되어 있죠. 이거를 뭐 이제 연상관 식신에서 뭐 이렇게 격이 좀 달라지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벌써 상관을 받기 때문에 식신격은 되지 않습니다. 상관격에 설기 간목이 투출되어 있으니 목이 더 강해진다. 설기가 더욱 더 많아진다. 임수가 더욱 약해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일지오화를 얻었습니다. 임오일주. 임오일주는 이제 일주만 놓고 보게 되면 이거를 갖다가 뭐라고 하게 되면 재관쌍미라고 합니다. 재관쌍미라고 해서 재는 정제를 뜻하고 관은 정관을 뜻합니다. 이 오 안에는, 이 오라고 하는 것 안에는 지장간이 뭐가 있냐면 병화, 기토, 정화가 들어가 있죠. 임수 입장에서 기토는 정관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화는 정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재관쌍미라고도 하고, 또는 뭐 녹마동향이라고 하는 그런 말도 씁니다. 그래서 이모일주하고 계사일주 같은 경우에는 녹마동향 재관쌍미라고 해서 사주국세만 좋으면 명예와 재물을 크게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만은, 일간이 약하면 이 재관상의 녹마동향도 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고, 지금 당장 이렇게만 봤을 때 목이 왕하고 재성이 있으면은 역시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식재를 다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역시나 월간에 이렇게 정제인 정화가 투출되어 있어도 일간이 뿌리가 없으면 재관을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목은 일간의 기운을 뺏어갈 것이고, 재성이 왕해지게 되면, 화가 왕해지면 임수는 고갈, 말라서 증발돼서 사라질 위기에 처해져 있는 것이죠. 자, 연간에서 진토를 봤습니다. 토, 이게 술토였다라고 하면 진태양난이 됐을 것인데, 진토는 그래도 습토가 되기 때문에, 진토는 임수가 진에 물론 인묘지이기 때문에, 인묘가 되기 때문에 안 좋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일단 임수가 진에 뭘 할 수 있습니까? 통근할 수 있다. 아주 미약하게라도 이 발톱 끝트리만큼이라도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완전 임수가 뿌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역시나 임수가 너무너무 약한 신약한 사주라고 하는 것이 오늘 명식이 아주 취약한 단점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당연히 생시에서는 약한 임수를 도와줄 수 있는 인비인성 또는 비견겁 제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생시 경자시가 되겠습니다. 자, 경자시가 되게 되면은 자수를 얻었기 때문에 임수가 양인, 이 자수는 그냥 자수가 아니라 양인이죠. 양인 임수 입장에서는 자수를 얻어서 임수가 뿌리를 두고 경금이 임수를 생겨주는 것 좋은 구조일 것 같지만, 자수하고 오하고 이렇게 있으면 좌우충이 되죠. 양인을 충하게 되니 이것도 제가 봤을 때 오늘 생시 중에서 선택하지 않는 것이 좀 바람직하겠고요. 신축시 같은 경우에는 정인인 신금이 축의 뿌리를 두고 이렇게 투출되어 있습니다. 자, 축토도 임수, 습토이기 때문에 임수가 축진에 다 뿌리를 두고 있지만서도 역시나 저 정도 신금 하나에 축토, 진토 있다고 해서 일간이 왕하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목화운으로 갈 때 조금 부담스럽죠. 물론 이제 이 금순으로 갔을 때는 다시 임수가 생왕해진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축진에 뿌리를 둔 것은 조금 부족한 것이 되겠고, 이렇게 금순으로 가서 일간이 좀 살아나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민시 또는 묘시가 되게 되면 구조는 똑같습니다. 역시나 지지로 천간에 임수가 다시 하나 있다 하더라도 이 임수 두 개가 뿌리를 둘 수 있는 것은 진토 하나밖에 없죠. 만약에 이것이 대운이라든가 세운 같은 데서 진수충 때려버리게 되면 그나마 두고
있던 뿌리마저 없어지게 되면 천간의 임수 두 개가 낙동강, 오리알 될 수밖에 없겠죠. 무조건 금수 운으로 가서 일간 임수를 도와줘야 되는 것이고, 계묘시 마찬가지 될 것이고, 갑진시 이렇게 되게 되면은 또 스토인 진토를 하나를 얻었다 하더라도 목 왕절에 갑목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수의 기운을 너무 많이 뺏어 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이것도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사주 중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운은 금수 운으로 간다. 그럼 선생님, 용신은 뭘까요? 진중 개수를 용신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을사병호 정미시 다 공통적으로 임수일간이 너무 신약한 것이 제다신약이죠. 뭐 그죠? 제다신약의 임수일간이 너무 약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죠. 당연히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을사병호 정미시 맞겠고요. 그 다음에 무신시 같은 경우에는 연지에 있는 신금, 연지에 있는 진토, 시지에 있는 신금을 얻었기 때문에 임수가 신의 뿌리, 진의 뿌리를 둘 수 있지만은, 이 신금이 있다고 해서 임수가 그렇게까지 왕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은 오의 뿌리를 뒀죠. 진에 통근할 수 있죠. 그러니까 무토가 굉장히 왕합니다. 이것이 자칫 이렇게 목화운으로 갔을 때는, 이렇게 화운으로 갔을 때는 무토가 더 왕해지기 때문에 조금 구조상 일간이 너무 약해지는 문제가 있고, 무신시가 됐는데 목화운 때 인운이 와서 인신충이 되는 경우에는 임수일간이 좀 곤혹을 좀 치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어쩔 수 없이 운은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신해시 같은 경우에는, 해수는 임수가 녹이죠. 이제 시 있으면 귀록이라고 하는데, 임수가 해뿌리를 뒀죠. 신금이 이렇게 임수를 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정적인 것은 뭐냐면, 신의 시가 가장 좀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죠. 해뿌리를 둘 수 있기 때문에 뭐 남녀 불문하고 신의 시를 얻는 것이 제가 봤을 때 오늘은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좀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역시나 물에 목이 왕한데 재성도 왕하죠. 임수 자체가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뿌리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생지에서는 뭐 이도 저도 볼 거 없이 임수를 생해줄 수 있는 글자를 찾아야 되는데, 경자시는 좌우충 때문에 안 되고요. 신축 경술시는 역시나 시지에 토가 있으면 임수가 뿌리가 약해지는 단점이 없지 않아 있겠고, 무신시는 무토가 도출돼서 좀 부담스럽다라고 봤을 때는, 역시나 오늘은 신해시가 가장 합리적인 생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